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정말 수많은 유행어를 남겼던 우리 대한민국 코미디계 전설이죠. 누군지 궁금하시죠? 사진으로 바로 만나보실 텐데요. 바로 하이 콩나물 아이 팍팍 묻혔냐. 네, 인생극장의 주인공, 오늘 주인공은요 우리의 영원한 희극인이시죠. 고 이주일 선생님입니다. 네, 오늘 인생극장 특별히 의의가 깊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오늘이 이주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딱 23주기가 되는 2002년 8월 27일에 이 별세하셨으니까 정말 딱 오늘이었습니다. 이 고 이주일 씨는 이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아서 투병 중에 지금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아까운 나이죠? 61세의 나이로 네, 우리가 작별을 했었는데 당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산소 공급 장치를 착용한 채로 공익 광고에 출연해서 이 담배의 위험성 이거를 알리셨고 그 결과 실제로요.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이 2년 만에 70%에서 57%로 급감을 했었고요. 왜 그랬을까? 이 많은 분들이 공감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변화가 있었어요. 드라마에서 예전에 드라마에서 막 담배 막 폈어요. 근데 이제는 드라마에서 피는 장면 없어졌고 영화에서 간혹 나와도 뭐 연기만 보인다든가 모자이크한다든가 굉장히 이게 지금 자제되는 분위기가 됐거든요. 안타깝게도 이 이주일 씨는 고인이 되셨지만 이렇게 많은 큰 메시지, 영향력을 남기고 가셨네요. 고이주일 씨는 뭐 그 활동 당시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야말로 국민 코미디언이었죠.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셨는데 이주일 씨의 얘기를 한번 쭉 펼쳐보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끼가 많았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남다른 끼가요, 개그가 아니라 바로 운동신경이었다고 하거든요. 1940년입니다. 강원도 고성군에서 그 귀하다는 5대 독자로 태어난 고 이주일 씨의 본명은요, 정주일이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 발재간과 운동신경이 남달라서 축구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고 해요. 춘천의 고등학교에서는 공격수로 활약을 하면서 당시 대학 축구 명문인 지금의 경희대에 축구 특기자로 입학을 할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이 수지큐에서 보여줬었던 환상적인 발재간이 아마도 여기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유망한 축구 선수에서 어떻게 코미디언이 됐을까요? 이 고 이주일 씨가 정말 어이없는 이유로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정말 특기생으로 대학 들어갈 정도인데 축구 선수의 꿈을 포기해야 됐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이제 서울로 대학 와야 되니까 일단 이 서울에 자취방 하나 얻잖아요. 그리고 입학금도 들고 왔을 거 아니에요. 정말 뭐 이제 막 만 20살도 안 된 나이에 만져보는 큰 돈이었을 텐데 이걸 가지고 세상에 어이없게 노름 섭답하네. 가가지고 대학 입학금까지 다 날리고 그래서 결국은 대학 입학을 포기하고 1960년에 자원 입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훈련소부터 벌써 딱 가면은 이제 뭐 장기자랑하고 노래자랑 하잖아요. 여기에서 노래를 부르면서 바보 흉내를 냈는데 너무 잘해. 그래서 연예인도 아니었는데 바로 뽑혀가지고 홍보부대라고 그러죠. 그때는 문화선전대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배치돼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화선전대로서 너무너무 활동을 해서 너무너무 웃겨서 이 사단장이 굉장히 예뻐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부대의 소령의 딸과 결혼까지 하게 돼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제대 후에는 연극 배우로 활동하면서 근데 요거는 난 여기보다 더 발랄한 데가 좋아. 그래서 노래, 춤, 연기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그때 당시 악극단이 되게 유행했거든요. 이 종합 공연 단체 그중에서도 특별 악극단에 들어가서 이제 그 만능 엔터테이너로서의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악극단 사회자로서는 잘 나갔나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고 이주일 씨는요, 가족들과 단칸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가난한 무명 생활을 견뎌야만 했는데요. 1971년 베트남 파병 병사들을 위한 위문 공연에 자원한 이유도 당시 월남에 가면 떼돈을 번다더라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하게 된 거라고 해요. 그렇게 간 베트남 위문 공연에서 고 이주일 씨는 정말 살인적인 이 더위 그리고 사방에서 들리는 이 폭탄 소리를 뚫고 공연을 하거나 그 공포를 안고 잠들어야 했다라고 회고하기도 했었는데 이후에도 사실 궁핍한 생활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생활고가 계속됐고 결국 고 이주일 씨는
캐비닛을 만드는 공장에다가 이제 취직을 또 하게 됐었어요. 형편이 점점 악화돼서 너무 마음이 아픈데 아들 도시락도 아이고. 사주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좀 경제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와, 근데 이쯤 되면 코미디를 포기했을 법도 한데 어떻게 기회를 잡게 됐을까요? 아, 세상은 이주일 씨가 이렇게 무너지기를 놔두질 않았습니다. 이때 은인이 한 명 나타나는데요. 그 은인이 바로 누구냐면요. 이분입니다. 자, 이분 누군지 여러분들 혹시 감이 오실까요? 네, 여자 유명한 사진인데. 그렇죠. 네, 뭐였지? 가요계에 살아있는 전설이죠. 바로 가수 화춘아 씨입니다. 네. 맞아요. 하춘아 씨. 하춘아 씨가 고 이주일 씨 은인이에요. 맞습니다. 생전에 고 이주일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한 주인공은 바로 하춘아다. 하춘아 씨다. 뭐냐 하면 두 사람의 인연은 베트남 위문 공연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위문 공연 하고 나서 이 이주일 씨가 먼저 귀국하게 됐고 하춘아 씨는 아무래도 인기 탑스타 가수니까 더 다른 지역에 또 우리 이 한국군 찾아가서 위문 공연 해야 되니까 더 남아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주일 씨가 먼저 귀국하면서 하춘아 씨한테 이 국내에 계신 가족 누구 어디 계시냐 내가 찾아가서 이 따님 잘 계시다고 전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춘아 씨가 이거 하춘아 씨 표현이에요. 어머 못생긴 사람이 참 마음이 따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깊게 각인이 됐고 근데 하지만 그 뒤에요. 이 바로 못생긴 요것 때문에 못생겨서 죄송한 우리 이주일 씨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번번이 실력으로는 오디션에 통과했는데 이 쇼 MC에서 계속 이 고배를 마신 거예요. 퇴짜를 맞아서 결국 그냥 동네 약장수 이런 MC가 됐는데 그렇게 약장수로 끝날 뻔하던 이주일 씨를 끌어올려준 게 바로 하춘아 씨인데 때는 1974년입니다. 하춘아 씨가 그때 이제 서울 그때 하춘아 씨가 진짜 리사이트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회를 맡은 분이 펑크를 내면서 대타가 필요한데 딱 그때 그 못생겼던 사람 이렇게 해서 이주일 씨가 다시 이 중앙 무대로 진출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일생일대 기회를 얻게 된 건데 기회를 얻었으니까 뭔가 보여줘야죠. 그렇죠. 그쵸?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 이주일 씨가요, 하춘아 씨 무대에서 어떻게 했냐. 무릎에 이 피가 날 정도로 구를 때는 구르고 넘어질 땐 넘어지고 정말 말 그대로 몸을 아끼지 않은 이 열연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고 이주일 씨의 이런 열정을 가장 먼저 알아본 게 화춘아 씨였습니다. 고 이주일 씨를 자신의 공연 전속 사회자로 계약을 해서 총 8,500회 중에 7,000회 이상은 고 이주일 씨와 함께 했을 정도로 강한 신뢰를 보여줬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이주일 씨 처음으로 서울 금호동에 마당이 있는 집을 사게 됐는데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라고 내 집 마련의 기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고 이주일 씨한테 하춘아 씨는 재기를 도와준 은인이었고 하춘아 씨한테 이주일 씨는 생명의 은인이었고. 맞습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도 기억이 생생한데 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였죠. 1977년 11월 11일에 일어났던 열차 사고, 1,300명이 넘게 부상을 당하고 무려 59분의 이 안타까운 생명이 떠났던 사망했던 그런 이리역 폭발 사고였는데 당시요 이 이리역 폭발 사고가 일어난 곳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하춘아 씨의 공연이 열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큰 사고라 펑 하면서 이 공연장의 지붕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때 하춘아 씨가 흙더미에 깔리게 돼요. 그런데 이때 그 하춘아 씨를 구해낸 게 이주일 씨인데 제가 전해드리기보다는 하춘아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의 위력이었어요. 대참사죠. 예, 그래서 그때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잘 아시는 이주일 씨가 예. 하춘아 씨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아요. 서로 말로 거리감을 느끼면서 이주일 씨가 저한테로 왔어요. 근데 분장실이 다행히 1층이었는데 지붕이 무너졌기 때문에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담에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는 그때 타박상, 어깨, 이게 벽돌이 무너졌으니까. 무너져서 쳐서 타박상이었고 이주일 씨는 너무 심하게 이렇게 두개골이 함몰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인데 다친지 본인은 몰라요. 근데 이주일 씨가 그러면은
내 머리를 딛고 내려오라고. 그 머리를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이주일 씨가 저를 업고 뛰다가 자꾸 넘어지더라고요. 머리를 다쳤으니까. 그랬구나. 네, 그랬는데 어떤 젊은 청년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하춘아 씨라고 좀 저 등에 업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주일 씨가 그 젊은 남자의 팔짱을 탁 끼더라고요. 끼면서 이제 같이 뛰어서 우리는 군산으로 갔죠. 전쟁 난 줄 알고. 그때 문을 열고 있던 게 도립병원이었어요. 네. 벌써 뭐 환자들이 침대가 모자라서 땅바닥에 전부 뭐 누워서 그 응급 조치를 취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주일 씨가 또 저를 생명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죠. 전쟁이 났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그 끔찍한 현장이었어요. 그 이후로 근데 이주일 씨는 코미디 인생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979년입니다. 고 이주일 씨가 웃으면 복이 와요에 출연을 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브라운관, 그러니까 TV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에 시청자 항의가 마구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니 TV를 보는데 왜 저렇게 못생긴 사람이 TV에 출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마음이 아주 불편하다라고 시청자 항의를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얼굴 덕분에 천금 같은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1980년도에 이 고 송혜 씨가 추천을 해요. 토요일이다 전원 출발이라는 프로그램에 추천을 해가지고 이주일 씨가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때 메인 게스트 분들이 계시잖아요. 윤수일 씨가 타잔으로 나오는 코너가 있었는데 이때 수신호를 받고 윤수일 씨가 잘못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윤수일 씨가 빨리 나온 이주일 씨랑 부딪히게 되면서 이주일 씨가 연못에 먼저 풍덩 빠지게 되는데요. 이때 정말 대단합니다. 재치가 대단한 게 뭔가 잘못됐다. 이거는 뭔가 방송사고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연못에 나오면서 뭔가 그 특유의 표정이죠. 멍하면서 이거 뭐죠? 나는 이거 뭐지? 약간 이런 표정으로 나오니까 시청자들이 정말 뒤집어졌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출연시켜라. 난리가 났대요. 그러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게 되고 깜짝 스타로 빵 뜨게 됩니다. 이때 고 이주일 씨는 본명 정주일에서 드디어 이주일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주일 만에 빵 떴다, 스타가 됐다라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이 이름이 탄생하게 됐대요. 야, 고 이주일 씨 이름 뒤에 이런 비하인드가 숨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2주일 걸렸다 스타가 되는데 와, 그럼 이때부터 뭔가 탄탄대로를 달리기 시작한 건가요? 탄탄대로죠. 이때부터 뭐만 하면 다 유행어가 되고 유행이 되는데 그 오스지큐 그 음악 아시죠? 여기에 맞춰서 그 엉덩이 실룩실룩하면서 걸어가잖아요. 마이클 잭슨의 문워크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수지큐 걸음걸이도 있는데 예전에요. 이 야외에서 조회하면요. 조회 끝나고 나서 교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남학생, 여학생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하고 교실로 들어가고 정말 전 국민이 다 이 수지큐 걸음을 했는데 이때 제가 이제 근데 유행어도 많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뭔가 보여주겠습니다. 얼굴이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따지냐? 똑같다. 묻졌냐? 일단 한번 와보시라니까요. 이런 뭐만 하면 이 주옥 같은 유행어로 정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 그분 덕분에 정말 즐거웠습니다. 네, 그리운 고 이주일 씨의 전성기 시절 모습 한번 보실까요? 오늘 집 항상 새로운 예? 내가 감자같이 못생겼다고요? 에이구 네? 포테이토 칩이요. 클레오파트라도 몰라요. 너무 맛있네. 어디 맛 좀 볼까? 맛있어요? 크네요? 매콤해요? 나도 좀 끼워줘. 100원이면 된다는데 뭐. 달콤달콤 영라면 맛이 젊어요 라면. 저 때는 정말 틀면 나왔어요. 맞아요. 지금으로 치면 유재석 씨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정말 국민 스타였죠. 네, 정말 그 당시에 그 이주일 씨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있는데요. 바로 이 신문인데요. 1986년에 발간된 신문 기사입니다. 제목에 이주일 씨 연예인 최고 소득 3연패라고 되는데요. 이 기사가요. 이주일 씨는 연간 모두 8,045만 1천 원의 소득을 올려 3년째 연예인 중 최고 소득자의 자리를 지켰다라고 돼 있는데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약 1,200만 원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되시죠? 야, 근데 이런 이주일 씨가 코미디계를 잠깐 떠난 적이 있었다면서요? 1992년에 14대 국회의원이 돼서 국회에 들어갔을 때예요. 근데 나올 때 아주 명언을 남겼죠. 여기에는 나보다 더 코미디를 잘하는 사람이 많다. 4년 동안 코미디 잘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바로 방송으로 복귀했지만 청청병력 같은 소식, 폐암 말기라는 판정을 받게 됐죠. 근데 이렇게까지 건강이 악화됐던 이유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1991년에 있는 사건을 많은 분들이 꼽는데 미국 유학 중이던 이 고 이주 씨의 외아들이 운전사와 함께 타고 가던 차가 도로에서 전복되면서 사망을 했어요. 그때 엄영수 씨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슬픈데 TV에 나가서 사람들을 웃게 하는 게 너무 힘들다. 이 유일한 출구가 술과 흡연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 악화 일로를 걸으면서 불과 2021년 말에 폐암 말기 판정 받았는데 2001년, 2002년 8월 27일 작고하셨네요.